안녕하세요. 음주비행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고급 휘발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우파TV에 우파님께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지방을 가시다가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에서 고급 휘발유를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람보르기니에 일반 휘발유를 넣을 수가 없어서 람보르기니를 견인하는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이렇게 불편해서 람보르기니를 어떻게 타? 그렇잖아요. 우리 제 동영상 저번에 보면 부자 되는 방법 동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해서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돼서 우리 모두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탈 건데, 아니 이렇게 불편해서 이거 어떻게 타? 그래서 제가 오늘 고급 휘발유에 대한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꼭 넣어야 하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꼭 넣어야 하나, 그 다음에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차에 정말 좋은가, 이것도 궁금하실 거고요. 연비와 성능이 좋아지나, 안 파는 주유소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 요 네 가지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요 네 가지를 오늘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옥탄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옥탄가가 뭐냐? 우리가 차에 넣는 휘발유는 헵테인과 옥테인의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헵테인이 몇 프로 들어있고 옥테인이 몇 프로 들어있냐, 여기서 옥테인의 비율을 가지고 옥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헵테인이 10% 들어있고 옥테인이 90% 들어있으면 이건 옥탄가 90짜리 휘발유예요. 이 옥테인의 비율을 가지고 옥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옥테인의 비율. 그런데 그럼 지금 시중에 넣는 옥탄가가 뭐 91, 92 이런 휘발유는 진짜로 옥테인이 91%, 92%가 들어있냐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이 옥테인이 90% 이상이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첨가제를 섞어서 그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상으로 옥테인의 비율이 높은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 첨가제를 섞는다. 그 첨가제가 이제 요즘은 MTBE라는 첨가제를 넣습니다. MTBE. 예전에는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삼촌이 옛날에는 MTBE를 안 넣고 납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휘발유에 납이 들어있어서 그걸 유연 휘발유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연 휘발유는 이제 납이 없는 휘발유를 무연 휘발유. 그래서 무연 휘발유는 납 대신 이 MTBE를 넣는다고 합니다. 저희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MTBE라는 첨가제가 개발이 돼서 현재는 옥탄가가 100 이상의 휘발유도 있습니다. 이게 헵테인과 옥테인의 비율이면 옥테인이 100% 들어있어도 그럼 옥탄가 100이잖아요. 100 이상은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첨가제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100 이상의 효과를 내는 그런 휘발유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드래그 가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옥탄가 90에서 93까지를 일반 휘발유라 그러고요. 94부터 99까지를 99까지인가 100까지인가 아무튼 뭐 그 정도를 고급 휘발유라 그러고, 이제 100 이상을 이제 드래그 가스라고 합니다. 드래그 가스는 막 옥탄가 110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옥탄가가 100을 넘으면 이제 PN, 퍼포먼스 넘버입니다. 퍼포먼스 넘버 PN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탄가 100 이상의 휘발유도 있다. 그러면 고급 휘발유가 일반 휘발유보다 옥탄가가 높다라는 것은 지금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옥탄가가 높은 게 도대체 뭐가 좋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걸 하시려면은 먼저 이 노킹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노킹이 뭐냐면 이 밑에 보시면 휘발유는
30도에서 200도의 끓는 점을 갖고 있는 연료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소 과정에서 먼저 일찍 폭발해 버리거나 비정상적인 점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인데, 이런 이상 연소 현상을 노킹 현상이라고 한다 라고 하죠. 이거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냐면 잘못된 타이밍에 폭발력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노킹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잘못된 타이밍에 폭발력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이런 거 막 설명할 때 보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 같은 거 뭐 많이들 보셨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복잡한 거 말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엔진의 크랭크 축입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겁니다. 크랭크 축인데, 이 크랭크 축이 이렇게 옆에 와 있을 때 여기서 망치로 꽝 때리면 이 크랭크 축이 확 제껴지겠죠. 이렇게 엔진이 힘을 전달해서 동력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음에 옆에 왔을 때 또 망치로 꽝 때리면 또 확 제껴지겠죠. 확 제끼던 그 관성으로 또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 또 옆에 왔을 때 망치로 꽝 때리면 또 확 제껴지겠죠. 네, 이렇게 동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옆에 왔을 때 때리지 않고 이게 위에 있을 때 때려버리면 어떻겠어요? 그 힘이 확 제껴지지가 않고 위에 있을 때 탁 때려버리면 여기 크랭크 축이 힘을 받아서 부러지거나 파손되거나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아니면 이 크랭크 축이 바닥에 있을 때 팍 때려버리면 힘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때리면 부러지겠죠.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때려버리면 부러지겠죠. 이렇게 옆에 있을 때 때려야지만 이게 확 제껴지면서 동력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옆에 있을 때 때리지 않고 위에 있을 때 때리거나 밑에 있을 때 때렸을 때 이거를 노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당한 각도가 몇 도냐면, 이렇게 돌 때 위에서부터 20도가 기울어졌을 때 빵 때리면 가장 효율적으로 동력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옆에서 때릴 때보다 옆에서는 때리면 90도만큼 동력이 생산되지만 위에 20도에서 때리면 이게 180도니까 20도 빼면 160도만큼 동력을 생산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20도보다 더 작아, 더 위에 있을 때 때려버리면 부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부서질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20도일 때 딱 때렸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크랭크 축이 90도라 그러면 위에서 20도 지점에서 폭발력이 전달되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 전에 터트려 버리면 노킹, 이 뒤에 터트려 버리면 비효율,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넘어가 버리면 이제 또 노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노킹이 발생하지 않는 이 존 중에서도 가장 위에 노킹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요 지점에 폭발력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당겨버리면 노킹이 일어나고 조금이라도 더 뒤로 가면 비효율적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킹이요, 노킹 나는 거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요즘 전자제어 엔진에서는 노킹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폭발 타이밍을 당기는 거를 진각이라 그러고, 진각, 그 다음에 폭발 타이밍을 뒤로 미는 걸 지각이라 그러는데요. 진각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진각을 시킵니다. 노킹이 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진각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각을 시킬 때, 이게 노킹 나기 직전까지 와서 너무 당겼어, 그래서 요거를 뒤로 시간을 밀어주는 건
전자 제어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킹이 안 납니다. 노킹 나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노킹 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찝차, 옛날 찝차 K111, 인터넷으로 한번 K111 검색해 보세요. K111이란 차에서 이제 노킹 나는 걸 봤어요. 그 차는 전자 제어가 아닙니다. 옛날 그 캬브레다 방식이에요. 그런 데서나 노킹이 있지, 요즘 전자 제어에서는 노킹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빠르게 점화 타이밍을 지각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노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 전자 제어 엔진에서 노킹 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엔진의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세녹스라고 유사 휘발유가 있어요. 휘발유가 아니라 그 휘발유처럼 차에다 넣고 탈 수 있는 유사 휘발유라고 있었어요. 세녹스? 네. 그 세녹스를 넣어도 차가 굴러갔어요. 노킹이 안 나고 차가 굴러갔어요. 그 정도로 자동차의 대응 능력이 좋습니다. 근데 기껏 옥탄가 뭐 2 내지 3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 차가 문제가 될 정도냐? 아닙니다. 아니, 세녹스 넣고도 가는 차가 옥탄가 2 내려갔다고 차가 안 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차의 대응력이 굉장히 좋아요. 전자제어 엔진의 대응력이란 정말 끝도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휘발유 말고 식용유 같은 거 넣어도 갈 거야. 이건 좀 아닌가? 식용유는 안 되나? 어쨌든 전자제어 엔진의 대응력은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그 옥탄가 뭐 2 내지 3 정도 밑으로 내려갔다고 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탑기어에서, 영국 탑기어에서 그 휘발유차에 경유를 집어넣고 또 경유차에 휘발유를 집어넣고 막 실험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유튜브에도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흥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경유차도 휘발유를 넣고 휘발유차에도 경유를 넣고 막 이렇게 굴렸는데 막 굴러갑니다. 뭐 이렇게 완전히 편안하게 굴러가진 않지만 어쨌든 굴러갑니다. 그만큼 엔진의 대응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두 가지 항목, 꼭 넣어야 하나, 차에 정말 좋은가, 이 두 가지는 대답이 됐죠. 꼭 넣어야 하나, 요건 아니다, 안 넣어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차에 정말 좋은가, 차에 좋은 거 없다. 그죠? 아니, 연료가 안 좋으면, 연료의 옥탄가가 낮으면 차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연료의 옥탄가가 높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자, 그 다음은 연비와,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연비와 성능이 좋아지나?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고급유로 설계된 자동차들은 압축비가 높여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유를 넣는 자동차보다 고급유를 추천하는 자동차들은 압축비가 굉장히 높게 설계되어 있어요. 압축비가 높다는 얘기는 연비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더 좋죠. 물론 그 경유 기름 특성도 있지만 경유차들은 압축비가 굉장히 높아요. 압축비가 높아질수록 연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압축비를 높여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여기 비교적 낮은 농도에서 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소 과정에서 스파크를 튀기지 않아도 지가 먼저 일찍 폭발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압축비를 못 높이는 거예요. 하지만 고급유로 설계된 자동차는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압축비를 더 높여놨다. 그런 얘기죠. 이 터빈압을 올려서 설계된, 이것도 뭐 비슷한 말이에요. 터빈은 터보차저를 가지고 과급압을 시켜놓은 거야. 공기를 요만큼 들어가는 엔진에 공기를 이만큼 더 때려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연비 상승과 성능의 상승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고급유를 안 넣고 일반유를 넣었을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차가 대응을 한다 그랬죠. 차가 대응을 해서 이 압축비를 높여놓은 거나 터빈압을, 부스트압을 올리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일반유를 넣었을 때는. 차가 대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고급유를 넣었을 때보다는 연비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고급유를 넣었을 때보다는 성능이 약간 더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미미한 정도입니다. 성능 같은 경우는 거의 5% 미만이고요. 5% 미만이고요. 연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 미만입니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는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소실이 고온일 때 노킹을 예방하기 위해 연료를 추가 분사함.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연소실이 고온인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는 연비 차이가 많이 나요. 연소실이 고온일 때, 연소실이 고온이고 뜨거워지면 이게 아까 얘기한 조기 점화? 이상 연소 현상, 점화가 일찍 일어나는 경우, 비정상적으로 일찍 폭발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연료를 더 많이 분사를 해버립니다. 연료를 많이 분사하면 어때요? 연료는 차가우니까 냉각 효과가 있어서 그 이상 연소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료를 필요 이상 많이 분사를 해버립니다. 이 상황이 되면 연비가 장난 아니게 떨어지겠죠. 기름을 먹어버리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냐면 레이스 하는 상황, 뭐 이런 상황 아니면은 그렇게 연소실이 고온으로 올라갈 일이 없다. 우리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이 연소실이 그렇게 고온으로 올라갈 일이 없다. 그래서 상관없다. 한마디로. 그런 레이스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상관없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대답이 다 됐나요? 고급 휘발유 꼭 넣어야 되나?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차에 정말 좋은가?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연비와 성능이 좋아지나? 이거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미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안 파는 주유소가 많은데 이거는 그거. 나는 그래도 음주 비행님 말을 못 믿겠어요. 나는 그래도 꼭 고급유를 넣고 타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넣고 타시면 됩니다. 넣고 타시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 고급유 넣고 탈 거면 저는 그럼 지방은 못 가겠네요. 지방에는 고급유를 안 파니까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고급유를 파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이런 경우엔 일반유 넣으면 됩니다. 일반유 넣으면 돼요. 그때는 잠깐만 넣으면 되지. 평소에는 고급유 넣고 사고 없을 때만 일반유 넣고 타시면 됩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것도 싫다. 난 그것도 싫다. 난 일반유 절대 안 넣겠다. 나는 무조건 고급유만 넣을 거다. 그러시는 분들은 옥탄 부스터 넣으시면 됩니다. 옥탄 부스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휘발유는 헵테인 플러스 옥테인인데 옥테인의 비율을 가지고 옥탄가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고급유는 옥탄가가 94 이상이고 일반유는 92 정도다. 그래서 옥탄가가 2 차이 난다. 2포인트 차이 난다. 그러면 옥탄가가 2포인트 높다는 게 옥테인이 정말 2% 더 많이 들어있냐? 그건 아니다. 옥테인 대신 첨가제 MTBE를 넣어 놓은 거예요. 첨가제 MTBE를 넣어 놓고 고급유라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MTBE를 임의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유에다가 옥탄 부스터, 이거 인터넷에 팝니다. 주유소에도 팔아요. 일반유 넣고 옥탄 부스터 한 병 갖다 넣어주면 옥탄가가 2 내지 3포인트 상승합니다.
그래서 고급유 파는 데가 없으면 일반유 넣으시고 옥탄 부스터 한 병 넣으시면 돼요. 그 만에 하나 옥탄 부스터를 안 파는 거 지방 같은 데 잘 안 팔거든요. 인터넷으로 박스로 구매를 하셔서 뭐 한두 병 정도 트렁크에 싣고 다니시면 돼요. 네, 그러시다 필요할 때마다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 추천은 그냥 일반유 넣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수입차 타는데 저도 벤츠 타거든요. 맨날 일반유만 넣고 타고 다니고요. 예전에 알던,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 페라리 타시는 분도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일반유 넣고 타시더라고요. 고급유 넣는 사람도 뭐 몇 명 있긴 한데 지금 이 동영상의 취지하고는 약간 다르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안 하기로 하고요. 네, 일반유 넣으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250마력짜리 차인데 일반유 넣어서 240마력이 됐어. 그럼 그냥 240마력으로 타고 다니면 되지. 240마력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쓸 일이 없어요. 연비가 약간 좋다고 하는데 연비 생각하면은 오히려 고급유가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연비 효과는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 유독 그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차가 사람을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이 편하자고 차를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차가 편하자고 사람을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여러분의 고급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면서 요 4가지 궁금증을 풀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